자, 우선은 오늘 가장 화제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우리가 그 진정성을 알려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 더 나아가 지난 2년의 임기 동안에 그 어떠한 정치적 불이익,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향해 바라보면서 국정을 운영했었던 그런 윤석열 대통령 진심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기쁜 소식은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우리 특히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아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제가 오늘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얘기를 들었고 실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진심이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잘 아시는 것처럼 의대 정원, 의료개혁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이것을 지금 해결하지 못함에 있어서 국민 불편, 해소 못해 송구하다라는 말을 했으며 더 나아가 2,000명 숫자는 최소한의 의대 증원 규모이며 더 나아가서 의대 증원 논의 부족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라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분명히 언론들은요. 이거 가지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라며 공격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볼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어땠습니까?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 이와 관련돼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을 중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중점으로 보고 그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것보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라는 그 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열어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 의료계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냉소적이에요. 사결 혜택 의지 없다. 중재도 포기하고 있다. 라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대국민 담화 저는요.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요. 그 말대로 국민들을 향해서 내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분들, 의료계를 향해서 내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내는 목소리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의대 정원 관련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지금 정치적 유불리로 따지는 분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총선 국면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 총선 끝나고 해도 되지 않느냐. 왜 그거 계속해서 고집 부리냐. 라면서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대국민 담화를 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그런 목소리와 관련돼서 설득하기 위한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가운데서 본인이 욕먹을 수밖에 없던 사안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것을 왜 하는지, 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요, 윤석열 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본인이 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100%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지 못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혁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해당 당사자들이 있고 그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큰 반발심이 불러올 건 뻔히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어떻습니까? 그걸 알고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걸 일을 했을 때, 그걸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뒤로 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정책 내놓고, 누구처럼 뻥치고, 누구처럼 국민들 속이고서도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참모진 뒤에 숨었던 누구와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내세웠던 정책들, 본인의 공약들,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오늘 대국민 단합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대국민 담화를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왜 본인이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죠. 역대 정부들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라는 거예요. 실패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역대 정부들도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늘려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9번이나 역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9번 모두 졌다라는 겁니다. 왜겠어요? 왜겠습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정치적 유불리가 따져지니까. 그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지지율 깎여지고 더 나아가 지지율 깎여짐에 있어서 같은 당 내부 국회의원들이 반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한 겁니까?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정치적 유불리 따질 줄 몰라서 의료계획 추진하는 거 아니다. 따질 줄 안다라는 겁니다. 따질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지면 이거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아야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의료개혁의 의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정책 다 올바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건 아마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최소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은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진심? 국민을 위한 진심.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그런 진심, 그것이 바로 윤석열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단 의대 정원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부패와 정말 많은 카르텔들이 이 대한민국에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깨부시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윤석열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정면 돌파하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끝까지 앞장서서 목소리 내는 그런 윤석열다움이 계속해서 탑재돼 있어야지만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 정상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이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건데요. 자,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모습 좀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줄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에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 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1,000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언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언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 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각종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던 것이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의 임기 동안에 했던 성과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무엇이겠습니까? 실제 지난 2년여 동안에 안보 정상화, 외교 정상화를 시킴에 있어서도 이 좌파들이 얼마나 발목 잡았습니까? 더 나아가 좌파 시민단체들 때려잡을 때도 얼마나 발목 잡았어요. 더 나아가 노조 카르텔을 때려부실 때도 얼마나 선전선통했습니까? 더 나아가 지금 총선에 다가옴으로써 과거 문재인처럼 돈을 뿌리라는 그 포퓰리즘 정책을 기대했었던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을 설득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돼 있었습니까? 자, 그 중심엔 다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국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의 2,000명 숫자의 매몰 역시나 마이동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통 이미지를 민주당이 씌워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지금의 의사분들 파업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결 방안 있습니까? 아니, 해결 방안도 없이 왜 감나라 배나라 소리 지르는 겁니까? 왜 해결 방안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무작정 비판하냐고요? 당신들은 정치인 아니에요? 당신들은 국민들의 선택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내려놓고 비판을 해도 비판해야지. 해결 방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매몰됐다. 마이동풍이다. 불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 잡고 사실상 180석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을 전전하며 돌아가시고 계실 때 민주당은 뭐 했어요?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람은 헬기 타고 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사회적 혼란, 지금의 국민들의 분열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바로 민주당이 만들어냈잖아요. 때만 되면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그 갈라치기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겼고 더 나아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때려 부셨던 노조 카르텔, 좌파 시민단체의 카르텔들을 몇 년 동안에 고착화시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생태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이익을 따졌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민주당을 용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시는 저런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려는,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그 개혁의 회방을 놓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더 열받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의힘 후보들. 자, 제가 웬만하면요, 국민의힘 후보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왜냐, 어쨌든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함은경은요, 오늘 선을 넘어도 심하게 넘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돼서 쇠기의 경일기라며 탈당의 주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은경한테 물어볼게요. 네가 뭔데 대통령을 탈당해라 말합니까? 네가 뭔데? 우리 국민들이 선택을 한 대통령을 네가 뭔데 탈당을 하라 마라 논하고 있냐고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뭡니까? 더 갑질을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선거를 못 치르기 때문입니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기승전 윤석열 대통령 탓할 거예요? 대통령은 다 해줬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도 정면 돌파했고요. 이종석, 황상무와 관련돼서도 딴지 걸 때 다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를 또 삼고 있는 그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대국민 단합하면서 또다시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통령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줘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하라고요? 자, 저는 차라리 쌍욕을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저는요 한우경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뭐를 했어요?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민주당 비판하는 거요? 이재명 비판하는 거요?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거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파 내에서 그런 비판 더 잘합니다. 근데 좌파 내부에서 민주당 조금 비판 잘했다고, 문재인 정권 비판 좀 잘했다고, 이재명한테 비판 좀 잘했다고 공천 받으면 저래도 되는 겁니까? 제발 우리 국민들이 잠자코 지켜보면요, 겸손한 자세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책으로 다가오십시오. 남 탓 그만하고요. 저는 함은경, 더 나아가 국민의 몇몇 후보들이 진짜 이제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지금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냐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쎄쎄 대자보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네, 더 나아가서 서울 한복판에 이 죄수복 이재명 사진이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 착수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재명이란 사람을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규 여러분. 이런 함은경이란 사람이 아직 국민의힘에 계속 남는다라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할까요? 저는요, 정치인들이 가장 치가 떨리는 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의리라는 게 없어. 네? 전우라는 의지가 없습니다. 앞서 싸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 사격을 해주거나 더 나아가서 뭔가 응원을 해주기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앞선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나한테 달지 않으면, 쓰면 뱉어버리는 게 바로 기성 정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아직 배지 한번 달아보지 못한 함은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요, 한동훈 위원장도 비판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로 또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본인에게 필요가 없을 때,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때. 저는 이렇기 때문이라도 정말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선택 잘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니에요. 누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발 국민의힘 후보분들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탓 그만하고 본인이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야 할지, 이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그게 더 자신을 위한,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